예, 아까 국장님이 한번 잘못 메모를 주신 바람에 계속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009년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2007년을 기준으로 그 전 5년하고 그 이후 5년을 비교하시면 350개 대 650개입니다. 그러니까 추총재 폐지 이후에 계열사가 수가 증가한 건 명확하고요. 저는 그런 어떤 숫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숫자를 갖고 이렇게 장난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CNC에 일감 몰아주기로 346억 과징금 부과하셨는데 SK CNC에는 과징금 부과 못 하셨죠? SK CNC 쪽에는 그죠? 제도상으로 지원해 준 쪽에는 맞습니다. 예.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지원받은 쪽은 못 하죠. SK CNC 현행 법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SK CNC 지분을 처음에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때 얼마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단돈 400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가 지금 주가에 따라 다릅니다. 한때 2조가 넘었고 지금도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단돈 400원에 인수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수혜자는 아무런 과징금을 물지 않고 지원해준 계열사만 과징금을 물리면 이익을 얻은 재벌 총수가 이 행위를 계속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해준 쪽만이 아니라 그 지원을 받은 쪽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정거래법 체계가 이제 준 쪽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법 개정안을 제출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재벌 총수가 계속 일감 몰아주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계열사가 부담을 질 뿐이지 본인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요, 과징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소위 대기업 집단에 있어서 과징금 감경률이 평균 지난 4년 동안 51%나 됩니다. 근데 대개 이 대기업 집단의 과징금의 97.7%가 담합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과징금이거든요. 근데 이 감경 사유가요,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 상황이 어렵거나 조사에 협조했거나 자진 시정을 했거나 현실적 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영 여건을 고려 등등 이렇게 자의적인 감경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과징금 산정 문제와 관련해서 감경 사유가 자의적이지 않냐, 공정위가 누구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과징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경 사유나 이런 부분에서 불명료한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정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계속 보완이 필요한 부분 하고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17건 정도의 공정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죠. 그 중에서 5건을 삼성이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2005년도의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자료를 들고 릴레이로 뛰어가고 그걸 쫓아가니까 공정위 직원을 비상구에서 맞고 실제로는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공정위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사화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할 때 폭력과 협박, 위계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성립이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SK CNC나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가 이미 영치해놓은 자료를 들고 튀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직원 중에서 가장 달리기 잘 뛰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거 갖고 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농락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K CNC가 탈취해간 자료를 다시 재압수해서 그것이 증거에 해당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셨습니까? 그게 증거라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거든요. 증거에 역증거로 활용한 걸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6월부터는 우리 국회에서 해주셔가지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이제 형보를 해서 엄하게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폭력이나 협박, 위협 내지는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당시 2005년도에도 왜 공정위 직원이 저한테 제보를 했냐면,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에서 자기 직원이 기업 직원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을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해서 분노한 공정위 직원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서 그게 사건화됐던 겁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자기 직원이 나가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백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데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도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공정위가 적발한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고발돼서 처벌된 사건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실형받은 케이스가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지금 논의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위가 저는 이 공정거래법 문제에 대해서 다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각 조항보다 너무 많은 형사처벌 조항들을 차라리 일부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 중소기업, 강압행위 등과 관련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좁혀서 분명히 하시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공정의 조사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공정위가 정말 경제검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셔야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이니 공정위가 기업한테 당하고 와서 아무 소리 못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동수 위원장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고 공정의 위상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